만약에 1년 당원권 정지가 나오면은 총선 출마 자체가 어려워진다,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재원 버리고 태영호 안고 가나 하는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원은 버리고 태영호는 안고 가나. 글쎄요, 지금 참 우리 돈봉투 사건 민주당 얘기를 주로 해서 국민의힘의 최근 상황은 제가 띄엄띄엄 전해드리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상황이 간단치가 않지요. 더더군다나 최고위원들의 일단 설화, 말 실수죠. 설화를 계속 지금 이 파장이 몰아주고 있고요. 더군다나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 징계를 받는 최고위원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재원 최고위원은 징계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역사적인 사안을 갖고 뭔가 좀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 태영호는 징계를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가 조만간 첫 회의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김재원의 징계위원회가 처음으로 하는 작업이 바로 김재원 징계를 논의를 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즉,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은 4월 초부터 공개 활동을 중단을 했죠. 한 달간 자숙하겠다. 그래서 최고위원회 나오지도 않고 계속 방송 활동을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재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징계가 1년 동안 당원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질 공산이 크다. 그런데 이게 김재원 최고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6개월 당원 정지면은 6개월 지난 다음에 총선에 출마하는 건 큰 문제가 없으되, 만약에 1년 당원권 정지가 나오면은 총선이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총선 출마 자체가 어려워진다,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대로 이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첫 안건으로 김재원의 징계건이 논의가 될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 징계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라는 그 당내 기류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징계를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당 1년권 당원 정지, 이준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은 이제 당원 징계를 2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벌어진 것이고, 지금 김재원 같은 경우는 당원권 1년 정지라고 하면은 본인의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원의 발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누실 겁니다. 김재원의 말에 뭐가 틀린 게 있냐, 할 말은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텐데요. 또 한 분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답게 어느 정도 이 사리에 맞는 그런 이 발언이 필요한데, 지금 4.3 이 다른데 8.15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격이 낮다. 당연히 그 맞는 얘기입니다. 4.3이 8.15 우리가 무슨 4대 그 국경일이 있고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4.3은 문재인 정부라든가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그 의미가 더 강조가 된 상황이었죠. 그렇게 4.3 기념식 이게 국가적으로 광복절이니 또 뭡니까 3.1절이니 이런 거하고는 또 약간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맞는 얘기를 틀린 말이 아니었는데 그 말 자체는, 근데 4.3 문제가 한참 동안 이렇게 불거지고 이른바 4.3 피해자들 제주도에 4.3 묘역을 조성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앞뒤 종합적인 고려 없이 4.3 기념은 격이 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굳이 거기에 매년 참석 안 해도 된다. 말 자체는 제가 보기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격이야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4.3이 국민들의 아주 화제가 되고 4.3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라고 다시 재조명을 받는 사안에서 4.3 피해자들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를
못한 것이 상당히 지금 파문이 일었던 사안이죠. 네, 또 전광훈 목사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광화문을 평정을 했다. 광화문 평정 자체는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광화문에서 최소한도 2만, 3만, 4만을 동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있나요? 또 그런 세력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엄혹했던 시절에 그래도 문재인의 정권이 보여주는 이 내로남불 그리고 각종 실정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외치면서 국민들을 환기를 시키는 그런 그 기여를 당연히 한 거 우리가 공과를 정확하게 나눠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최고위원으로서 그 당시에 뭡니까? 네, 평정을 했다. 또 무슨 5.18, 네, 5.18의 헌법 정신 이건 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5.18 정신을 헌법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선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실현 여부는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이 틀린 게 없다라는 얘기가요. 그게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됩니다. 개헌. 헌법 자체를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실는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개헌의 가능성은 매우 난망이죠. 그러니까 말 자체는 그다지 틀린 게 아니었는데 상황 논리에 따라서 이게 평지풍파를 만들 수 있는 얘기를 그것도 연이어서 3번이나 했다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김재원 의원이 정무 감각이 상당히 있는 그 정치인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3번을 연속해서 파문을 잇는 설화를 겪는다는 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첫 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고 똑같은 말이라도 파장이 갈등 양상을 빚는 얘기는 안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해도 요 파도를 넘은 다음에 그렇습니다. 항상 말이라는 게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양쪽에 그런 긴장관계, 갈등관계가 있을 때 거기에 옳은 소리를 딱 던졌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일파만파의 파장을 겪는다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미스한 게 큰 실책이죠. 저는 글쎄요 김재원의 징계 이렇게 징계가 꼭 필요하다면은 징계를 해야 되겠지만 1년의 그 당원 자격 정지 이것의 총선 출마 자체를 막는 그런 아주 무거운 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네. 그것도 최고위원들 중에 가장 득표율을 많이 얻어서 수석 최고위원 역할을 한 사람의 말씀드렸다시피 3번에 연속해서 그런 파문을 일으키는 것은 지나치게 경솔했다라는 것은 제가 제 시간 방송에서도 몇 번 지적을 한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총선 출마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당원 정지 1년의 아주 중징계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또 다른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이 자격정지 그래서 당신은 총선 출마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거의 사형 선고 아니겠습니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